최근에 많은 기독교 사학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플 등 교육 과목 편성과 기독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독교 사학이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위해 예배 시스템 구축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사역하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CTS 뉴스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미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정기총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5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대신총회 이상재 신임총회장은 노회와 목회, 선교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이번 국회에 사학법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기독교 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기독교 사학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단지 교회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걸까?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교육이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기 때문에 교회, 가정, 학교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고교 평준화 이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없어지고 사회적으로는 교육의 종교 중립이 강조되면서 기독사학들은 설립 이념에 따른 교육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종교 과목은 신앙보다 종교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는 종교학으로 대체됐고 종교 수업이나 체플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수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으며 또 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할 때 세례교인으로 한정하는 것도 앞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사학의 자율성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사학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위기에 놓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기독사학의 많은 어려움들을 한국교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변화를 꾀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자체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 설립 등 기독사학 스스로 비리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좀 사립학교의 그 현실을 변혁시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사립학교다운 사립학교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가능할지 우리 한국교회가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나라도 건강한 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그 큰 그림을 좀 이번 기회에 제시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종교 중립, 가치 중립을 말하는 교육 정책의 변화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기독사학. 기독교적 대안을 연구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움직임과 함께 참된 기독교 교육을 구현하는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한국교회의 비대면 예배 시스템 구축은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 기독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늦은 저녁, 한 청년이 사무실에서 편집에 한창입니다. 가독성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성도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자막도 조금 크게 달고 좀 적재적소에 맞게 자막을 좀 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올라온 설교 편집 영상. 한 목회자의 힘 있는 설교가 동영상을 통해 전해집니다. 여러분, 물질은 주님께 뭐라 그랬어요? 이 돈은요,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 주님은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은 하나님보다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이거.
대면 예배 금지 등 정부의 정책이 시시각각 바뀌는 상황 가운데 더 이상 비대면 예배를 미룰 수 없는 현실. 그럼에도 환경적 어려움으로 비대면 예배를 포기하는 교회들을 위해 한 청년 기업이 나섰습니다. 엔터즈 컴퍼니는 비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교회에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교회는 대체로 미자리 교회가 많더라고요. 대형 교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따로 방송팀이 있어서 이제 방송팀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미자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영상팀도 없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섬기고 있습니다. 무료로 교회의 설교를 촬영 편집해 온라인으로 올리는 사역. 그 어떤 이익도 없이 도움을 주는 청년들의 손길이 목회자들은 고마울 따름입니다. 고맙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런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영상으로 차선책이라도 영상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할 따름이죠. 이제 우리가 오늘 3주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편집도 잘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 문자를 제가 종종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이 또 계속해서 또 신앙이 자라나는 같은 그러한 느낌도 많이 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헌신하는 청년들. 젊은 열정을 목숨보다 귀한 예배를 지키는데 쏟아붓겠다는 각오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많이 어려워지고 비대면 예배로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향한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다음 주에 주요 장로교단의 정기총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교단별로 총회 일정과 방식을 확정하고 막바지 총회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늘은 예장 통합총회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9월 정기총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회의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제105회 정기총회를 108년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박 2일 일정도 반나절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전국에 확산한 데 따른 겁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총대들의 권역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37개 교회를 회집교회로 선정하고 노회별로 회집교회에 흩어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본부는 당초 총회 장소로 정한 서울 도림교회입니다. 37개 교회 회집교회로 흩어져서 총대들이 모이되 한 교회가 50명을 넘지 않도록 하며 온라인 방식으로 연결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오후 1시에 개회해 5시에 폐회합니다. 이에 따라 임원 선거와 일부 위원회 보고만 받을 예정이며 안건은 각 부위원회가 따로 논의해 총회 임원회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은 현 부총회장인 전주동신교회 신정호 목사가 총회 임원 선거 조례에 따라 자동 승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목사 부총회장에는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부산 학장제일교회 박한규 장로가 출마했습니다. 모두 단독 후보인 만큼 무난한 당선이 예상됩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명성교회 부자 세습입니다. 지난해 104회 총회는 수습안 결의를 통해 사실상 명성교회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회 12개가 수습안 결의를 철회하라는 헌의안을 냈습니다. 올해도 동성애 합법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대책안 마련 등의 헌의안이 올라온 가운데 교단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관련해 대책을 세워달란 헌의안도 다수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낸 교회협을 조사 연구하고 이용정 총무 해임, 소환을 요구하는 헌의안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55회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임원 선거에서는 전 임원 후보가 단독 출마해 별도의 선거 없이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총회장에는 함께하는 교회 이상재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는 소망교회 이정현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화평교회 주홍철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이상재 신임 총회장은 총회 55회기는 교단 설립 60주년의 해로 대신의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노회와 목회, 선교 중심인 예장 대신총회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안건 처리 순서에서 총회 측은 한국교회연합 탈퇴와 한국교회 총연합 가입을 결정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에 맞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산하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신대 신대원들은 명성교회 수습안 철회를 위한 학생 결의문에서 우리 교단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단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철회하고 교단 헌법에 위배된 목회 세습 행위에 관해 명확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온라인으로 진행한 공교회성 회복을 위한 기도회에서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각 교단의 정기총회가 축소된 가운데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총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사안들을 제안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영상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위한 다양한 참여의 구조를 만들길 바란다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연결 방식을 통해 참여적인 총회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목회자 윤리 규정과 처벌 규정을 제정해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사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빌리 코리아가 찬양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빌리 스튜디오 워십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빌리 코리아 양 호세아 대표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하면서 워십 라이브 콘텐츠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빌리 스튜디오 워십 라이브는 지난달 25일에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2번씩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송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생명의 전화가 자살 예방을 위한 2020 사람 사랑 생명 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을 온택트 형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캠페인은 자살률을 낮추자는 의미를 담아 매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해질녘부터 동이 틀 때까지 함께 걷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택트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비대면 생중계로 캠페인에 참가해 아파트 단지와 공원 등 각자가 미리 신청한 코스를 함께 걸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 하상훈 원장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어깨를 맞대고 걸을 수 없게 됐지만 생중계를 통해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함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총신대학교와 바울앤 바나바 연구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은 세계 선교를 위한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총신대의 국제화와 브랜드화, 인턴 선교사 발굴과 인재 양성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업무 협약을 통해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데 좋은 협력 관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한국교회 환경교육 2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기후위기와 생물 다양성 상실에 직면한 신학의 심화 논의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생명다양성재단 김사나 사무국장이 생물 다양성의 과학적, 인문학적 이해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신익상 소장이 참여해 생물 다양성과 과정신학의 생명 이해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미나는 오는 24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전주 샘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과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 박재신 대표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남녀, 장애와 같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와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해 법적인 차별을 금지하려고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대다수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고 동성애 합법화는 국민정서상 아직 시기상조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와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 학부모연대 등 교계와 시민단체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이상직 의원도 만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제정 반대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주노회 교회학교 중고등부연합회가 25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열린 예배에서 전주 완산교회 유병근 목사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며 인격과 믿음, 말씀의 사람이 되면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회무 처리를 통해 전주 완산교회 염규천 집사를 25회기 신임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회장 염규천 집사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지만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늘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누리보듬 선교회가 주최해 작은 교회 마을 목회 세미나를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위한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부천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가 강사로 나서 코로나 이후 교회 방향성과 마을교회와 선교에 대한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새롬교회 이원돈 목사는 마을교회의 성서적 배경과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교회로 인해 지역과 마을이 변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의 작은 교회의 역할이자 사명이라며 위기와 재난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목회 생태계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보듬 선교회는 마을 목회 세미나 영상을 유튜브에 공유하고 미래 목회와 선교에 대해 작은 교회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교회가 있으므로 그 지역이 행복하고 춤추게 하는 그런 바탕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어떤 순수한 마음 가지고 마을과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 뭔가 좀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00개가 넘는 작은 교회의 연합 공동체인 누리보듬 선교회는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 작은 교회를 도우며 다양한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양시 열매교회가 김병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월드비전교회 고영배 목사는 교회가 세워지려면 기도로 사람을 세워야 한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무작위 사람을 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2부 순서에서는 김병호 목사의 위임 서약과 선포식, 위임패 전달식도 진행했습니다. 김병호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장로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순종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열매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상가 건물을 방역하며 지역 섬김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제주지회가 세인츠 교회에서 지구촌 사랑의 쌀독 제주 4호점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영락교회 김정석 원로 목사는 코로나19로 경제와 교회가 어려워졌지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안 되고 우리에게 힘이 없지만 사랑의 쌀나눔 운동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계속 힘써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테이프 커팅식과 사랑의 쌀독을 후원하는 선한교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쌀이 없어 굶는 이웃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사랑의 쌀독 운동은 세인츠 교회를 개방해 24시간 이어지며 누구나 한 끼 식사만큼의 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김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루세 이야기를 담은 룻기를 통해 신앙 성장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신간 아름다운 성도 루세 저자 포항성산교회 김세현 목사는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룻기에서 찾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고 또 어떤 그 목표에 이르는 순차적인 과정이 있는데 신앙에는 그런 게 없을까? 신앙의 시작과 목표, 그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룻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나기 위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약하고 무능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면 그때부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시험 드는 것은 우리가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약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신앙인에게 고난은 인생의 선택의 길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신앙인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또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피하기보다는 한번 겪어볼 만한, 한번 부딪혀 볼 만한 아주 좋은 동기가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 룻은 요즘과 같은 어려움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고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유익한 책입니다. 성장의 관점에서 보니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원망했고 또 나약했으니까 끊임없이 불평했고 고난의 목적을 모르니 두려웠고 그래서 여기저기 방황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의 관점에서 보니까 고난이 분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고난이 다르고 광야의 고난이 다르고 저 가나안의 고난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 성장의 관점에서 고난이 분별되어 줄 수 있도록 돕는 책 아름다운 성도 룻이었습니다. CTS 뉴스 김영준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에 발의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교육 현장에서 겪을 기독사학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학교 운영에 미칠 과도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명지고등학교 교목실장 김종화 목사와 함께 기독사학이 겪고 있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황이 어떤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지난 6월에 박용진 의원으로부터 사립학교 개정법이
그 대표 예. 발의가 됐는데요. 네. 이제 먼저는 사립학교와 그리고 공립학교의 먼저 차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립학교는 공립과는 좀 다르게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고요. 또 획일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립성이 있고요. 또 다양성이 있고 또 민주성이 있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들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설립자가 설립 목적을 가지고 이제 정관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사진이 구성이 되어지고 예. 또 학교 운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통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 이것이 사학에 있어서 어떤 자유의 어떤 본질이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네, 설립 목적 계승리 보장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표 발의된 이 사학법 개정안에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사라든가 학교장, 이제 교장들 이러한 걸 뽑는데 법인의 의사는 관계없이 강제적인 이런 법안이 나와서 설립 목적에 대해서 큰 훼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하는 상황이고요. 예. 이걸 좀 쉽게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음식점을 한번 비유를 들어보면 예. 공립 같은 경우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네. 사학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들의 노하우를 가진 그런 독특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조 맛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만일 노하우를 알고 있는 그런 주방장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한식집인데 이제 중국집 주방장을 만약에 들여본다고 생각을 하면 그 원조 맛집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되죠. 그리고 참고로 1963년에 이제 사학법이 만들어지고요. 네. 그리고 1969년하고 74년에 이제 평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되어지면서 사학의 어떤 준공립화는 이제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건 2005년도에 사학이 이제 개정법이 이제 발의가 되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립학교가 굉장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교계라든가 그동안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 학교를 세우고 이런 교육을 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괴감과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게 되었고요. 예. 네. 이것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 다시 한번 사립학교에 대한 그런 개정법이 좀 더 완화되게 해서 개정이 또한 되었습니다. 네. 사실 사학법 개정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국회에서도 이어진 이슈고요. 오랜 기간 기독교계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사립학교를 보려면 이제 설립학교에 대한 구조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먼저 사립학교는 설립자님에 의해서 이제 설립 이념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예. 이제 이사진들을 구성을 하고 또 현장에서 이것을 이제 구현할 그냥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교원 임명을 하고 이제 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사학법 개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점이 되는 것은 이 사학의 구조가 좀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근본 사학 개정안을 보면은 사학법에 이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냥 이사진 그리고 교장에 대한 임용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 정수의 약 2분의 1을 개방 이사로 이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관장, 교장도 이제 학교 운영위에서 2배수로 추천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기독교 학교의 경우는 이제 심각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제 정관이나 설립 목적에 이제 관계없이 예. 반하는 그런 인사들이 들어올 경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불자 회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불경 연구하는 이러한 학자들이 이제 들어온다거나 요새 요새 그 이단이나 사이비 문제로 이제 많은 폐해들의 문제도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교장이나 이사나 뭐 교원으로 임명될 경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대한 이사들이 이제 정관과 인사 규정에 대해서 영향을 또한 미치게 되죠.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의 권한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지켜온 그들의 정신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기독사학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사라질 위험이 높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은 통진당 그런
그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네.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체제의 전복 의도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이제 정단 해산까지도 당한 것이 있는데요. 사상이 다른 이제 사람들과 이제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기독교 학교 인사 문제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요. 기독교 학교의 오랜 전통과 같은 생각, 그런 맥락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구성원을 만들고 하지 않으면 사립학교의 그런 존재감들은 상실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는데 저희 뉴스에서도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종교 교육이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는데 직접 계시면서 보시니까 어느 정도로 어렵습니까? 기독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기본법에서도 많이 보장되고 있어요. 예. 다양하고 특수한 그런 설립의 목적이 존중되도록 해야 되고요. 정각과 설립 목적의 행위를 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틀이라고 하면 이제 채플이라든가 그리고 교양으로 듣고 있는 종교 수업이 어떤 기본적인 틀이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한 인성 해명을 위한 그런 기독 문화 공연도 하고 또 기독 NGO와의 협력 활동을 통해서 이제 봉사와 섬김의 활동들 이런 것들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학교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선생님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으면 일반 학교 같으면 대학 가니까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설문을 보면 73%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 교육이다라고 보고요. 뒤에 따라서 이제 22%가 이제 학력 신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인성이 바른 인성으로 된 아이들이 오히려 나중에 이제 학력 신장도 더 가져오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이 소외된 사람들, 예를 들면 소록도라든가 그리고 죽음과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호스피스 봉사라든가 기독 NGO를 통해서 하는 이제 중증 장애 봉사라든가 요새 위안부 할머니 어려움들도 있는데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 함께 삶을 역사를 돌아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런 섬김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체프를 통해서도 함께 보고도 하고 소감문도 발표하고 그리고 문화와 공연들도 함께 보고 또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죽음과 고통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황을 변화시켜 놨는가 이런 신앙 간증들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어려움들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설립정신 구현을 위한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교목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교목실 자체도 이제 예산 편성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종교교사 이제 임용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인데도 당연시돼야 될 교목실이 없는 학교가 이제 30% 이상도 되기도 있고, 그리고 수백 수천 명의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교목실 가용위원이 2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에 있는데 교목이 없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면 굉장히 좀 학사력이라는 것이 10번 바뀌고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관계기관이 와서 이제 더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감사를 나와서 이제 정당하게 나아가는 이제 정관에 의해서 이제 교육 활동을 학생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한다든가 이제 인사 규정까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차별금지법 이름 아래에 또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까지 다가오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기독교 학교에 불상이 세워지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성애, 뭐 이단과 사이비 이런 피해가 좀 난무해져서 기독사학의 좋은 전통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한번 자신의 모습들, 기독교 학교의 그런 모습들, 위기의 모습들을 기회로 삼아서 정체성도 돌아보고 또한 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또 얼마 전에 명지고등학교 신임 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죠. 헌법에서는 이제 종교에 대한 자유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유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교육기본법 25조에 하면 사학에 육성해서 국가 및 그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해야 되고 또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 목적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원의 정관과 인사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기독교 설립 목적을 존중하는 그렇게 또 가르칠 교사를 뽑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교육의 질은 우리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처럼 교사의 그 역할들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래서 교사 임용은 이제 설립 정신을 구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해당자에게 세례 증명서를 내라.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방침에 동의하는가 이런 것들에서 구성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요. 어쩌면 이제 당연한 것이고요. 또 그들의 신앙의 이력들을 보면서 함께 지식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고 갈 그런 분들을 우리가 뽑는 건데요. 이게 기관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계속적인 이제 시정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제 채용 면접을 할 때 이제 상황들인데요. 뭐 사람들 보면은 이제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 학교라도 그 상황인데 기도는 교회만 하는 거지 왜 학교에서 기도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절대 불가하다고 이제 면접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사회적 큰 파단이 되고는 이단과 사이비에 이제 소속돼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기독과 학교에 이런 건학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네. 오히려 이단과 이런 자기들의 사상들이 변호하는 그런 장으로도 지금 예.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학의 기본 권리는 이제 교원 임명권 이런 관계들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증조차 절차조차 없애는 것 이것은 이제 차별을 가장한 이제 기독사학에 대한 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믿고 보내는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관과 그리고 인사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설립 정신 구현에 찬동하고 동의하는 구성원을 뽑는 최소한의 그런 인사에 대한 검증은 보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교육 현장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교 사학들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사립학교 개정안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발빠른 대처가 굉장히 요구가 되고 있죠. 이제 교회나 뭐 학교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각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는데 이번 기회가 또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교회와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요새 한교총이라든가 한국교회 협력을 위해서 각 교단장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문제를 함께 공유하는 게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학교 관계자들하고 관계겠죠. 그래서 기독사학 법인 관계자와의 간담회라든가 사학 정책 포럼과의 이제 협력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는 영상 제작을 통한 이제 홍보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사학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기독교 사학이 도대체 어떠한 역사적으로 귀한 일들을 했는가를 모르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유산들에 대한 이야기, 기독사학에 대한 영상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입법하는 이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협력 방안들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3.1운동 이제 100주년을 맞아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 학교 총학생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행진도 해보고 그리고 만세운동도 함께 해보고 학생 선원분들을 이제 공동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새 사학 개정법에 이제 피해 당사자가 될 사람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일 거고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입장 표명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네, 앞서서도 간단하게 짚어주셨지만 기독 사학만이 갖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교회의 협력도 중요하다. 혹시 구체적으로 또 다른 계획들도 또 있으실까요? 예,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교육적인 제도도 필요하고 교육적인 법에 대한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교육적 자료들도 개발해야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독교 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에 있는 실무자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교육 담당자들도 계시고 이제 교육학자, 연구소들도 있고요.
기독교 학교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한국 기독교 학교 연맹과 기독교 학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건데 이제 동역자로서 함께 협력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제 목표가 있는데요. 기독교학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굉장히 좀 바빠지고 어려워진 그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심초사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학교의 정상화가 그렇게 멀고 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봅니다. 이제 학생들이 경쟁의 시대에 많이 내몰리면서 인간성들도 많이 상실되어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주인공들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제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학교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또 주위에 기독교 학교가 어디 있는가? 또 신앙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학교들, 이제 고교 선택제로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함께 바라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계속 기도할 때마다 또 자녀가 다니면 더욱더 기도를 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기독학교 사학의 모습들이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교류의 장들도 교회와 학교 간에 계속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교육 선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최대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대학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나 뭐 인간성 상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교사나 부모나 학생들도 모두에게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교육하지 않고선 미래에 대한 것은 소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변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기독교의 깊은 진리 안에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안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전에 3.1운동에 보면 823개의 기독교 학교가 거점이 되어지고 또 유관순 열사라든가 그리고 정재용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의 독립선언을 읽고 하면서 주체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가능할 수 있도록 본인의 사명을 기독교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명지고등학교 교목실장 김종환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18일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